엠마누엘 칸트 1724-1804는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서양 철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의 주요 철학적 업적은 인식론과 윤리학에서 발견되며 특히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권의 비판서가 대표적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저서들에서 인간이 지식을 얻는 과정, 도덕성의 기초 그리고 예술과 자연에 대한 미적 판단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주요 개념, 선험적 종합 판단. 칸트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감각을 통한 경험적 지식과는 별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작용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식론적 이원론. 칸트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물의 본질 물 자체 또는 물 자체로서의 사물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상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 능력밖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무론적 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보다는 그 행위 자체의 의무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는 도덕적 의무를 카테고리적 명령으로 정의하며 내 행위의 경률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하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현대 철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성, 도덕성, 그리고 미적 판단에 대한 심오한 사유로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1. 순수이성 비판과 인식론. 칸트의 첫 번째 주요 저서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탐구합니다. 그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경험적 지식과 경험에 앞서 인식하는 선험적 지식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개념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이성 속에 있는 법칙입니다. 또한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감각과 인식 구조에 따라 구성된 현상계일 뿐이며 사물 자체의 본질인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여 새로운 인식론을 제시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과 윤리학. 칸트의 윤리 철학은 실천 이성 비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카테고리적 명령을 통해 윤리를 설명했습니다. 즉, 사람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된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카테고리적 명령이란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원칙이 보편화될 경우 사회가 붕괴될 수 있기에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절대적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력 비판과 미학. 칸트의 세 번째 주요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는 미적 판단과 목적론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술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개인적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칸트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목적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자연의 질서와 인간이 느끼는 조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서양 철학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철학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헤겔, 피에테, 쉘링 등의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은 칸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학적 체계를 발전시켰고 현대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 사유입니다. 1. 인식론 선험적 구성과 초월적 철학. 초월적 감성론과 이성론. 칸트는 인간의 인식을 두 가지 주요 과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감성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으로 감각적 자료를 개념으로 통합해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는 시간과 공간을 선험적인 개념으로 보았는데 이는 경험 이전에 이미 인간의 인식 구조에 내재한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 경험론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는다는 입장과 합리론이성이 지식의 원천이라는 입장의 입장을 종합하여 칸트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되 이 지식을 구조화하는 기본 틀은 인간의 이성 속에 선천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학 자유의지와 도덕 법칙. 자유와 의무.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을 자유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도덕적 행위가 참으로 도덕적이려면 강제되거나 외부의 기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된 의지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며 그 자유로 인해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의무와 도덕 법칙.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카테고리적 명령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목적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을 단순히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입장입니다. 3. 미학과 목적론. 자연과 예술에서의 조화. 미적 판단과 주관적 보편성. 칸트는 미적 판단이 주관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공통의 아름다운 감각을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적 취향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론적 자연관. 칸트는 자연이 단순한 기계적 원리가 아닌 조화와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의 모든 것이 마치 서로 조화를 이루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후대의 생명 철학이나 생태 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 철학의 현대적 영향. 실존주의와 현상학. 칸트의 사유는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현상학은 칸트의 인식론을 발전시켜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지향합니다. 에드문트 후설,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칸트의 사상을 확장하여 현대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과학 철학과 인지 과학. 칸트의 인식론은 현대의 과학 철학과 인지 과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가 주장한 선험적 구조 개념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어떻게 뇌 구조나 인지 과정에 의존하는지를 탐구하는 현대과학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칸트는 단순히 철학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며 새로운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 실천 이성과 자율성. 도덕적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본질을 자율성에서 찾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강요된 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성을 가질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엄한 존재가 되며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 법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칸트는 인간이 모든 도덕적 결정을 외부의 유혹이나 두려움 없이 순수한 도덕 법칙에 따라 내면적으로 이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목적의 왕국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인간이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할 수 없다는 윤리적 원칙이 성립됩니다. 이 원칙은 이후 윤리학과 인권론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물 자체와 인식의 한계. 칸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을 사물 자체라고 부르며 인간의 인식은 현상계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가 우리의 인식 구조를 통해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결코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고 인간의 인식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은 칸트의 관점은 과학적 탐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더라도 본질적인 진리나 궁극적인 실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적 겸손을 가져옵니다.
특히 양자역학 같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관찰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사물 자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칸트가 주장한 사물 자체와 현상계의 분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역사 철학과 정치 철학에서의 이상 세계 평화와 계몽.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인간의 도덕적 발전을 강조하며 인류의 궁극적 목표로서 평화와 도덕적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영구 평화 조약을 맺고 국제 연합과 같은 기구를 통해 전쟁을 피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칸트는 공화주의와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공화 정체제 하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칸트는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칸트는 인간 사회가 궁극적으로 계몽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계몽을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계몽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외부 권위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칸트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4. 자연과 목적론에 대한 관점.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을 단순히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원리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자연 속에는 목적적 성질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이 서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생태학과 환경철학에서도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사상이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닌 스스로 목적을 지닌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오늘날 환경, 보호와 생태 윤리의 핵심 논리로 이어집니다. 5. 칸트 이후의 영향과 발전. 칸트의 사상은 그의 후계자들인 헤겔, 피이테, 쉘링 등의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실존주의와 현상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의 인식론은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에 영향을 주었고 도덕 철학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윤리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도 인간의 인지구조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칸트가 제시한 선험적 구조 개념은 현대의 인지과학자들이 인간의 인식과 감각 경험을 탐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의식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도 칸트의 사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이성, 도덕, 자연 그리고 사회 질서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